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240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제가 2020년 7월 30일 날 대학로의 한양 레퍼토리 시어터에서 본 불멸의 연가라는 연극 공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연극협회와 극단 목토, 극단 원이 공동 제작을 하고 2020년 7월 30일 날 딱 하루 공연을 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초대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공연장을 찾아갔는데 극장 앞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대회의 참가작이었습니다. 이 공연은요. 공연 제목은 불멸의 연가였습니다. 고려시대 공민왕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그리고 요즘 우리 세대에게는 그리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에 한국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1970년대에 연출가 이원경 선생에 의해서 희곡으로도 쓰여졌습니다. 이 희곡을 주호성 선생님이 각색 연출해서 이번 공연으로 올린 것이죠. 극 중에서 고려의 개혁군주인 공민왕은 왕비 노국공주를 매우 사랑합니다. 노국공주는 그의 내조자일 뿐만 아니라 개혁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국공주가 애를 낳다가 난산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공민왕은 그 뒤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죽은 아내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이 많죠. 왕의 어머니는 대를 잇기 위해서 빨리 후궁들을 통해서 왕자를 생산하라고 공민왕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시달리던 공민왕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후궁에게 다른 남자를 들여보내서 그 남자로 하여금 후궁이 수태를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공민왕은 승려 신돈에 의해서 신돈의 수양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수양딸이 딱 죽은 노국공주를 빼어 닮았습니다. 신돈의 말에 의하면 노국공주가 신돈의 그 수양딸로 환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꿈에 그리던 노국공주의 환생을 만나게 된 공민왕은 그녀와 밤을 같이 보내고 자신의 후궁에게는 다른 남자를 들여보내고 정작 신돈의 수양딸과의 관계에 의해서 자기 자식을 얻게 되는 일종의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적들의 음모와 서로 엇갈리는 인간관계에 의해 쌓인 원한 때문에 공민왕은 살해를 당하고 신돈도 몰락하고 신돈의 수양딸과 공민왕 사이에서 나온 왕자 즉 고려의 우왕은 신돈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신돈의 수양딸은 우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이면서 연극은 끝나게 됩니다. 공연 팜플렛에 실려있는 연출자의 글에 의하면 이원경 선생의 이 작품은 1970년대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연을 보면서 1970년대의 감수성, 1970년대의 감각에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감각이 오늘날 아무래도 잘 통할 리는 없죠. 그렇지만 이 공연에는 무술, 춤,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감각적인 이체들이 담겨 있었고 또 배우들이 신체 훈련에 의한 형식미가 돋보이는 제스처, 무브먼트 등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눈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매력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원래 이 공연은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대극장의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소극장에서 공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극장에서 보여져야 했을 여러 가지 이러한 감각적인 이체들이 소극장의 좁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공연이 차라리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집중되고 응집된 에너지가 작은 무대 위에서 객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1970년대에 쓰인 작품이고 그때의 감수성, 그때의 감각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쉽게 볼 수 있는 문턱 낮은 대중적 연극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봤다는 말을 좋게 봤다는 말로 바꾸고 싶네요. 저는 이 공연을 좋게 봤습니다. 이 공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들과 이 공연의 의미, 의의 등에 대해서는 공연 팜플렛에 실려있는 연출의 글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성 선생님이 연출을 하셨는데요. 팜플렛에 실려있는 주호성 선생님의 글은 저 같은 후배 연극인들이 참고하고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 팜플렛 한 면에 묻혀서 잊혀지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일종의 학습 자료로 삼아보고 싶습니다. 연극 공연 불멸의 연가 공연 팜플렛에 실려있는 연출의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색 연출 김속명 역 주호성. 이원경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새 10년이 되었다. 이원경 선생님께서 처음 이 희곡을 쓰셨을 때엔 고려의 정궁이었던 영경궁을 제목에 넣어 연경궁 연가라 하셨는데, 희곡집의 원고를 주면서 불멸의 처라고 제목을 수정하셨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연경궁이 현대인에게 낯설다는 생각이 들어 제목을 바꾸려 하니 연경궁이나 처라는 말이 모두 마땅하지 않아 선생님의 단어 안에서 조립하여 불멸의 연가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준비하였다. 요즘이야 검색해서 역사적 지식을 얻는데 불과 수초도 안 걸리지만 선생님께서 이 희곡을 쓰셨을 70년대 당시에는 두꺼운 책들을 대여섯 권씩 쌓아놓고 뒤져가며 쓰셨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호칭이나 직위가 오용된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것저것 손보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 연극을 공연하는 의미를 첨가하다 보니 어느 결에 너무 많은 부분에 손을 대게 되었다. 선생님의 작품에 손을 댔으니 그냥 선생님 작품으로 발표하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각색이라는 군더더기를 감히 달게 되었다.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역사는 다음 지배자에 의해 쓰여지고 각색되는 것이다. 신돈과 공민왕의 해석에는 다분히 이성계 일파의 첨삭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초기 공민왕의 행적을 참조하며 몇 가지 역사적 해석을 좀 더 사실적 추측에 충실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신돈에게 있어서 그러하다. 공민왕의 뜻으로 펼친 그의 정책은 훌륭한 것이었지만 외세에 의존하려는 수구 세력인 권문세족에게 패배하였을 뿐이라고 보았다. 신돈이 요승이라느니, 공민왕이 남색을 즐겼다느니, 우왕이 신돈의 자식이라느니 하는 해석들이 자꾸만 이왕과 초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는 해석의 눈길이 갔다. 불가에서도 당연히 신돈을 요승이라고 표현한 역사가 왜곡이라고 주장한다. 이원경 선생님께서 희곡에 쓰신 역사적 해석을 지금의 관객이 쉽게 이해하게 하겠다고 각색한다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 이원경 선생님께서는 불고기를 무척 좋아하셨더랬다. 모시고 한식집에 가서 불고기를 시키면 선생님은 종업원에게
냉면 대접을 가져오라 하시오. 불고기 국물과 무채나물을 넣어 맛있는 비빔밥을 손수 비벼주셨다. 선생님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직접 요리해서 단원들이 먹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곤 하시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깨작거리고 맛없게 먹었다가는 불호령도 떨어졌다. 제자들 중에는 선생님의 그런 성격을 괴팍하다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정겨우시면서도 염렵하고 무엇보다 연극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셨었다. 선생님이 그립다. 비벼주시던 비빔밥과 함께 나누던 소주 한 잔이 그립다. 바른 우리말을 지키지 못하는 후학들의 흥분하시던 목소리가 그립다. 귀에 쟁쟁하다. 네, 공연 팜플렛에 실린 각색 및 연출자 김속명 역으로 출연도 하신 주호성 선생님의 글 읽어드렸습니다. 이 공연 불멸의 연가에는 한국 연극의 거목 고 이원경 선생 10주기 추모작품이라는 타이틀도 붙어 있습니다. 연극계의 선배를 추모하고 그를 기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공연의 좋은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이 공연에는 굵직굵직한 좋은 배우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공연 팜플렛에 나와 있는 출연자 명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철, 이승옥, 정운용, 이영란, 박수화, 박기산, 신태영, 주호성, 이광휘, 박민관, 홍지우, 신비경, 신혜옥, 배인범, 정우석, 이승현, 박승우, 신마리, 김신우, 강현경. 특별 출연 윤석기. 배우들의 명단은 어떤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공연 팜플렛에는 이렇게 배우들의 이름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자로 동방인쇄공사의 허성윤 대표님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스태프들도 아주 대단합니다. 돌아가신 스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 한 편을 올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튼콜 때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도 모양새가 좋았던 듯 합니다. 커튼콜을 하는 이 공연의 가족들의 모습이 매우 정겨웠습니다. 그 공연장에 정확하게 언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하루 1회 공연을 하는데 실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두드러지게 티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서 이 공연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콜 때의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